어린이 장난감을 수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그 상품이 강아지 장난감으로 판매를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요. 여성 면도기가 미국에서 1000만 개 나가는 잘 나간 여성 면도기인데 우리나라에 여성분들이 면도를 안 하니까 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솜털 제거기로 하니까 또 많이 나가는 달력을 제가 5만 개인가 이상 팔았는데 광고 하나도 없이 뭘로 팔았냐? 키워드로만 팔았어. 내 상품이 잘 나가면 물론 고객이 좋아하고 우리한테 박스 공급하시는 사장님도 부자 되고 택배 기사님도 부자 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잘 팔리는 상품만 제대로 골라도 매출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랭킹이 올라서 뭔가 상위에 노출되기만 하면 내 물건 잘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잘 팔리는 상품만 제대로 골라도 매출이 올라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잘 팔리는 상품을 고르는 기준인 거고요. 이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도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잘 팔리는 상품의 기준을 갖고 그거의 기준을 맞춰서 상품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잘 팔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안 팔리는 상품을 그거에 맞춰서 잘 팔리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린이 장난감을 수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그 상품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강아지 장난감으로 판매를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면도기가 미국에서 1000만 개 나가는 잘 나간 여성 면도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여성분들이 면도를 안 하니까 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솜털 제거기로 하니까 또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은 상품 하나를 놓더라도 과연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잘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면 실제 제품은 잘 팔리는 상품이 나오게 되고 안 팔리는 상품도 이 기준에 맞추면 잘 팔리게 되는데요. 전 상품을 고르는 7가지 조건 중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와의 관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 아는 상품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품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 고객이 질문 Q&A라든지 할 때 시간이 늦게 되고요. 위탁을 할지라도 시간이 늦으면 고객은 다른 데 가서 먼저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잘 못 만들어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의 구매 동기를 상세 페이지에 얼마나 반영을 해서 그 구매 동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상세 페이지에 만들어줘야 고객이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모르면 그 상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의 관련성을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 3가지 이제 내가 경험한 상품 중에 내가 그 상품을 좋아했으며,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상품인지, 그거를 첫 번째 생각을 해서 나와의 관련성을 한번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중성이에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이 크거나 작거나 그 제품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탁이나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크기가 커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장 크기가 작으면 이미 앞선 판매자분들,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장 진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넓은 시장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장이 크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냐? 대표 키워드예요. 네이버에서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의 대표 키워드 검색을 하고 또 대표 키워드의 동의어예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조회수가 많으면 보통 시장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노출 기회예요. 노출 기회는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철저히 키워드로 고객이 유입을 하거든요. 키워드로 유입을 하기 때문에 노출 기회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세부 키워드가 많다는 거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아무리 판매를 잘하는 사람도 상품명 50자 이내로 적어야 돼요. 못하는 사람도 50자 이내로 적어야 돼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부 키워드가 많으면 보통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적합도를 받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는데요. 세부 키워드가 많으면 50자에 못 담아요. 아무리 판매를 잘하는 사람도 50자밖에 못 담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키워드를 내가 올릴 수만 있으면, 그리고 키워드 중에 새로 생성되는 키워드들이 꾸준히 있어요. 그런 키워드를 남들보다 먼저 잡는 세부 키워드만 있으면, 세부 키워드가 많으면 매출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 번째가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뭐냐면 지금 시기에 팔 수 있는가. 저희가 보통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커머스 상품 판매를 준비를 할 때,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저희가 먼저 상품 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트렌드는 다 아실 거예요. 네, 트렌드 검색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겨울 난방 가전을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하냐? 추석 전에 준비해서 추석 끝나면서 바로 마케팅을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겨울은요, 겨울은 일반적으로 11월부터 한 2월까지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방기 매출이 가장 높은 월이 몇 월일까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예요. 그러면 추석이 지났잖아요. 추석이 지나면 사람들이 아 이제 겨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주의예요. 예, 그 겨울이 되면은 사람들이 작년 겨울에 추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난방기를 구매를 하겠죠. 그럼 언제부터? 추석 전에 준비를 해서 추석 지나고부터 바로 고객한테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런 작업이 해줘야지만 가장 매출이 높은 11월이나 12월 초에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가 보면은 1월달이 되게 많아요. 1월달, 2월달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1, 2월달에는 난방기를 안 사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월달이 돼서 1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곧 뭐가 오나요? 해가 바뀌면서 봄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조금만 버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를 보고 가장 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정점을 보고 그 마케팅하고 상품 소싱할 시기를 지금 팔만한가? 그게 이제 트렌드 부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관여도 상품을 찾는데요. 이제 관여도가 뭐냐면 고객이 상품을 살 때 얼마만큼 고민하는가에 따라 이제 관여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위탁이나 가볍게 대량 등록이나 가볍게 할 때는 저관여 상품이 좋아요. 가격도 낮고 고객이 크게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만 되면 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상품을 많이 팔아야겠다. 내가 상품을 재고를 안 해야겠다. 내가 이 상품 생산을 했다. 그러면 그 상품은 고관여 상품이 되어야지만 많이 팔려요. 왜 그러냐? 저관여 상품은 가장 구매를 선택할 때 기준 자체가 가격이나 구성이에요. 왜냐면 이거 사도 똑같고 저거 사도 똑같으니까. 근데 고관여 제품은 뭐냐면 상세 페이지와 후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고객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구매 동기에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쓰고 나서 가치가 그만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건 어땠는지 그걸 보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 목적에 따라서 처음에 저관여 상품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고관여로 넘어가는 게 방법이고요. 그리고 실제 고관여 상품이 돼야지만 내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조건이 차별화거든요. 이 차별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전만 해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줬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이후에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정황상 고객이 상품 정보를 엄청 많이 획득하는 경로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 인스타에서도 얻고요. 유튜브에서도 얻고요. 꼭 스마트에서만 정보를 얻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이 다 이제 무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에 매출을 올리려면 내가 상대평가에서 순위별로 내가 높게 또 나와야 되고 판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차별화가 없으면 고객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화를 위해서 이 차별화가 보통 이제 내 상품이 잘 나가는 상품들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검토를 하거든요. 많은 상품들이 저한테 팔아달라고 오거든요. 저는 이제 1년에 보통 10개 정도 런칭을 하는데 뭐 한 달에 1개 정도인데 실제 오는 상품은 한 달에 한 2, 30개 정도가 넘어요. 근데 그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 다른 상품과 잘 나가는 카테고리에서 1, 2, 3등 상품과 차별화 포인트만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상품 판매를 진행을 하거든요. 차별화 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기능의 차별화, 어떤 기능이 다르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의 차별화, 모양이 얼마나 다르냐 그리고 이제 가격의 차별화, 가성비죠. 다른 거는 몇 10만 원인데 똑같은 기능이 8만 원이다. 그리고 경험의 차별화, 내가 써보니까 달라. 그런 부분. 그리고 상징의 차별화, 뭐 친환경이라든지 명품, 좀 남들이 알만한 브랜드라든지 그러면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해당이 얼마만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상품은 그냥 진행을 못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화 부분을 6번째 조건으로 하고요. 마지막 7번째 조건이 뭐냐면 임팩트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는 고객이 구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귀로 듣기도 하고 보통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상품을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상품을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상황에 맞게.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리 비싼 제품이나 아무리 싼 제품도 다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만 구매를 해야 돼요. 저희가 스마트스토어 유입 고객을 보면 PC에서 유입률이 10에서 15%에서 많아야 20%예요. 고객이 구매하는 게. 80%는 모바일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컨텐츠예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컨텐츠. 즉 다른 상품은 이런 시도를 안 했는데 내 상품은 고객한테 이런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 라는 후킹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요즘에 스마트스토어 보면 GIF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 이 7가지 기준에 의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겁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팔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해도요, 쉽지 않죠.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방송에 안 내볼게요. 아니, 내도 솔직한 내도 돼요.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실제 판매자, 저도 판매자잖아요. 물건 하는 사람은 고객이거든요. 이 판매자는 고객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트렌드, 즉 주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고객이 어떤 정도 반응을 하냐면 예전에 그 청원에서 지하철도에서 침수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단행이잖아요. 그날 검색어 순위에 오른 게 뭐냐면 뭐가 많이 나갔냐면 차량용 망치가 많이 나갔어요. 네. 그리고 신림동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나라 호신용품은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시는데 방검복이 많이 나갔어요. 그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방검복 있잖아요. 누가 샀을 거예요? 남자분들이 산 거예요. 그리고 3단봉이 많이 나갔어요. 3단봉 남성분들이 사거든요. 즉 기존에는 호신용품 여성분들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스프레이도 그때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판매자가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이슈가 됐으니까 그분들은 매출이 좀 나왔겠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마스크를 계속 하시던 분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코로나라는 이슈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게 되고, 국내에 마스크 공장이 많이 없으니까 마스크 가격이 오르게 되고, 물론 지금은 마스크 공장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서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재고를 사입을 하고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마케팅 비용이 참 무서운 게 선지급이에요. 컨텐츠를 만들래도 먼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상품 판매하기 전에. 그 다음에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비 먼저 결제해야 돼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아이템에 대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10개를 한다 그러면 3개는 BP도 못 넘어요. 본전도 못 건져요. 3개는 본전 정도를 건져요. 나머지 4개가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 자체는 뭐냐면 내가 아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카테고리를 파면서 하나씩 경험해 나갈 수 있어요. 사실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당연하죠.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이제 얻어 걸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성공 경험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왜 성공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법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성공 때문에 더 큰 실패가 오고요. 특히 상품 판매를 하다 보면 뭐가 항상 문제냐면 재고가 문제예요.
이제 처음에 위탁을 할 땐 재고가 없지만 내가 좀 더 욕심을 내고 위탁은 마진이 좀 작으니까 사입을 해서 마진을 좀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마진을 사입을 하려면 재고를 내가 안고 있게 되는 거겠죠. 재고는 내가 안는 순간 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내 돈이 나가서 돈으로 돌려면 두세 달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내가 좋아하는 거, 예, 그 한 분야를 좀 파는 것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판매를 내가 계속 이게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 상품 선택하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사실 대표님도 강조하신 부분이 검색어만 잘 잡아도 상품 판매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검색어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검색어는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이버 교육센터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블로그나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검색어는 키워드잖아요. 이 키워드가 뭐냐면 고객의 현재 생각이거든요. 네이버나 보통 키워드의 중요성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쿠팡이나 지마켓, 네이버 모두 다 보통 검색으로 된 매출 비율이 70% 정도예요. 즉 우리가 MD랑 뭐 노출을 하고 뭘 해도 그 비율은 30% 미만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 상품을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뭐 하는 방법은 많아요.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품을 알고 내 상품을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그 고민하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왜 읽어요? 그냥 머리만 채우려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걸 내가 삶에 적용시키고 내가 이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적용시켜서 내 매출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자체는 검색어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검색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대표 키워드, 뭐 저 같은 경우 무릎 보호대를 팔고 있는데요.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좀 했을 때 무릎 보호대로 검색하면 대표 키워드 40만 개가 나와요. 근데 거기 앞에 노인 무릎 보호대, 효도 무릎 보호대로 검색하면 1000번도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키워드는 사람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세부 키워드로 갈수록 조회수가 떨어져요. 조회수가 떨어지는 대신에 뭐가 높아지냐? 구매 전환이 높아져요. 왜냐면 사람들은 최초부터 그것부터 검색한 게 아니에요. 단계를 거쳐서 검색을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만족을 못했으니까 두 번째를 검색을 할 거고 두 번째에서 만족을 못했으니까 세 번째를 검색할 거고 즉 사람들이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 좁히는 예, 그 부분이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도 내용이 있지만 달력을 판 적이 있어요. 예, 달력. 2,900원, 4,900원 그렇거든요. 달력을 제가 5만 개인가 이상 팔았는데 광고 하나도 없이 뭘로 팔았냐? 키워드로만 팔았어요. 예, 달력, 큰 글씨 달력, 레트로 달력, 음력 달력, 달력의 키워드가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 키워드를 적절히 상품명에 배치를 하고 태그에 배치를 해서 실제 고객이 유입되게끔 해서 판매한 적도 또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처음부터 시작과 끝은 고객이 가장 기본이고 고객은 기본이고요. 그 시작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얼마만큼 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 즉 그거는 고객이 내 상품을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이버에는 이미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피아넷, 아이템 스카우트부터 시작해서 판다랭크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키워드 중에 내 상품을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첫 번째 찾고 그리고 이 키워드가 내 구매 전환율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예,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겔스 구독자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 진행을 못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VGS 운영자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책을 읽어서 실제 질문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이 됐고요. 저는 사실 스마트스토어라는 그 자체를 시작할 때 이 스마트스토어를 보지 마시고 전 이커머스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로 업을 삼을 수 있겠냐, 돈을 벌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 이쪽에 뛰어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뛰어들게 되는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사입부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위탁부터 경험을 쌓는 거예요. 돈을 벌기 전에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처음부터 억대 연봉 못 받잖아요. 예.
처음부터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해서 직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은 높지만 오를수록, 직급이 오를수록,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이 올라간다고 되잖아요. 저는 판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 돈이 벌 수 있는 상품이 오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판매자들의 마음가짐이 내가 이 상품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상품이 잘 나가면 모두가 행복해지거든요. 책에도 내용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판매를 했을 때 어린이 유아 왕구인데 요만 정도 되거든요. 한 2m 정도 되는 패키지가 나오는 1.5m, 2m 패키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판매를 할 때 어떤 분이 처음 보는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대표님?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박스 테이프를 공급을 해주시는 대표님이시래요. 근데 박스 테이프가 보통 50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5m 되니까 한 번 박스를 돌릴 때마다 거의 4m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 해봤자 10개밖에 포장을 못해요. 그게 한 10만 개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내 상품이 잘 나가면 물론 고객이 좋아하고 우리한테 박스 공급하시는 사장님도 부자 되고 택배 기사님도 부자 되고 박스 테이프 공급하시는 분도 부자 되고 부자라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인센티브 받아서 좋고 인센티브 받으면 가정 경제가 윤택해지고 예를 들어 삼겹살 먹을 거 소고기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일이 바빠지니까 고용이 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품 판매가 선순환이 되면 정말로 좋은 이 상품 하나가 내가 좋은 상품 하나를 팔면 두루두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를 진행을 하시면 또 시작을 하실 때는 아까 제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순간순간의 마진보다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럴수록 소비자를 더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더 많이 이해하면 그만큼 좋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좋은 상세 페이지는 그만큼 구매 전환율을 올려주고요. 나에게 맞는 상품, 내가 팔아야 할 상품을 꼭 찾아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바람입니다.